2012년 11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13살 소년 딜런 레드와인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가정의 비극이 어떻게 추수감사절이라는 특별한 명절을 어둠으로 물들이는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실화입니다. 딜런 레드와인은 엘레인과 마크 레드와인 부부의 아들로 태어나 양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부부의 결혼 생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혼과 양육권 다툼은 이 가족을 서서히 파괴해갔습니다. 딜런은 이혼 후 주로 어머니 엘레인과 함께 살고 있었지만 법원의 명령에 따라 아버지 마크 레드와인을 주기적으로 만나야 했습니다. 2012년 추수감사절, 이 가족에게는 특별한 시기였습니다. 딜런은 아버지와 함께 추수감사절을 보내기 위해 콜로라도주 두랑고로 향했습니다. 이 방문은 단순한 명절 만남이 아니라 법원이 정한 양육권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11월 18일 딜런은 두랑고 라플러타 카운티 공항에서 아버지 마크 레드와인을 만났습니다. 그때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딜런의 친구들과 가족들은 그가 평소처럼 활기차고 웃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회상합니다. 그는 낙관적인 소년이었고 추수감사절 방문도 평범하게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문에는 이미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딜런과 아버지 사이의 관계는 이미 많이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딜런의 어머니 엘레인은 11월 19일 딜런이 예정대로 친구 집에 갈 것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날 밤 딜런은 그 친구 집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약속 어근이나 통신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걱정은 점차 공포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11월 20일 아침, 엘레인은 경찰에 아들의 실종을 신고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면서 마크 레드와인의 진술에는 여러 모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딜런이 아침에 친구를 만나러 나갔다고 말했지만 친구는 딜런과 만나기로 한 약속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마크는 또한 딜런이 스마트폰을 두고 갔다고 말했지만 딜런의 전화 기록에는 그가 집을 나서기 전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했던 흔적이 남아있었습니다. 더욱 수상한 것은 이웃들이 마크의 집 현관 밖 불이 11월 19일 새벽 2시경에 켜져 있었다는 것을 목격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수사팀이 마크의 집을 수색하면서 충격적인 증거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리브룸 벽에서 딜런의 혈흔이 검출되었고 집 전체에서 시신 냄새가 나는 것으로 전문가들이 판단했습니다. 마크의 차량과 옷에서도 유사한 증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2013년 6월, 딜런의 일부 유해가 마크의 집에서 약 8마일 떨어진 ATV 트레일 근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시신은 아니었습니다. 2015년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딜런의 머리 부위 유골이 추가로 발견되었고 두개골에는 둔기로 맞은 흔적과 칼자국이 남아있었습니다. 특히 목이 절단된 흔적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2017년 7월, 결정적인 진전이 있었습니다. 대배심원은 마크 레드와인을 2급 살인 및 아동학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재판은 2021년에 열렸고 이때 충격적인 동기가 밝혀졌습니다. 딜런과 그의 형제 코리는 아버지 마크의 컴퓨터에서 충격적인 사진들을 발견했습니다. 마크 레드와인이 여성 속옷을 입고 기저귀에서 나온 배설물을 먹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딜런은 이 사진들을 발견하고 나서 아버지를 찾아가 대면하려고 했으며 이것이 비극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재판에서 검찰은 딜런이 이 충격적인 사진들에 대해 아버지에게 직접 언급했고 이것이 마크가 아들을 살해한 결정적인 동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치심과 분노가 겹쳐 아들에게 잔혹한 폭력을 휘두르게 된 것입니다. 재판 끝에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마크 레드와인의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는 2급 살인 및 아동학살 혐의로 징역 4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딜런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작은 위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너무나 깊습니다. 딜런 레드와인의 비극은 단순한 가정 내 폭력 사건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가 아동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추수감사절은 원래 가족의 연대와 감사를 기념하는 명절입니다. 하지만 딜런 레드와인의 마지막 추수감사절은 가정의 어둠이 어떻게 가장 아름다운 명절을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매년 11월이 되면 딜런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 슬픈 이야기를 떠올리며 진정한 의미의 가족과 사랑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딜런 레드와인 케이스는 아동보호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냅니다. 비록 법원이 양육권을 결정했지만 아동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양육권 분쟁 과정에서 아동의 의사와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우리에게 진실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딜런은 진실을 알고 싶었고 그 진실은 비록 비극으로 이어졌지만 결국 법의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가정 내의 비밀과 거짓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딜런 레드와인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묵직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가정은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야 하며 아이들은 어떤 형태의 폭력이나 위협에도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매년 추수감사절이 돌아올 때마다 우리는 딜런을 기억하며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추수감사절을 보낼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다짐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딜런 레드와인의 비극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으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이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이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과제입니다. 안전한 사회는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며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